사람은 늙어도 마음만은 그대로일까요?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평생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욕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열기, 오랜만에 다시 타오른 감각. 그 뜨거움이 너무도 강렬해서 저는 제 몸이 버텨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사람의 품에서 제 생애의 가장 격렬한 밤을 보내던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서서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부디 저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황혼의 불꽃.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 무심합니다. 슬픔마저 시간이 흐르니 희미해지더군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며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게 내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아직 검은 머리가 더 많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화장품을 바르는 일상이 제 나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이웃이 놀라워하더군요. 어머, 정숙 씨. 아직도 그렇게 젊어 보이다니. 비결이 뭐예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든 제가 봐도 그저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나 봅니다. 그런 제게 그 사람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동네 헬스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그를 만나게 해줄 줄이야. 어깨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 또래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짙은 눈썹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탄탄한 팔 근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키가 제법 커 보여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팔을 올리고 천천히 내려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가 제 자세를 바로잡아 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훈. 67의 이혼남으로 전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왜 헤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운동 후 함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근처에 괜찮은 삼계탕 집을 알아서. 기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운동을 넘어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기훈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제 인생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결혼과 육아,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까지.
이야기를 들은 기훈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부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운동 후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마음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훈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함께 살아볼까?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라니 제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훈아, 그게 갑자기 그런 말을. 제가 머뭇거리자 기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 천천히 생각해봐요. 난 정숙 씨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결혼 같은 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될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훈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기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훈의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이야. 기훈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처음으로 그와 함께 밤을 맞이한 날, 저는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훈의 손길이 제 피부 위를 스칠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폭우가 쏟아지듯 제 몸은 그의 터치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나의 전부야.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훈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격정에 흔들렸고 절정의 순간에는 온 세상이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환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작은 불안이 제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지만 그저 오랜만에 격렬한 흥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상기된 얼굴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동시에 나이 들어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훈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그런 걱정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훈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저 또한 그의 사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쉬고 나니 괜찮아졌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은 제 마음에 작은 걱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요즘 조금 피곤해 보여. 괜찮아? 기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든 탓이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끔씩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래도 저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훈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고, 저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기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어졌고 키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에 휩쓸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자 기훈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계속 참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좋아. 더. 기훈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에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정수가. 기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었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제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특히 격렬한 성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제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병원에서 돌아온 후 기훈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에이, 우리 둘 다 좀 그랬지 뭐.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바뀔게. 자기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보자. 응? 그날부터 기훈은 정말로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요리 학원에 등록해 건강식 만들기를 배웠고 매일 아침 제게 직접 만든 샐러드와 과일 주스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 먹기 힘들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 맛있어졌습니다. 어때, 정수가? 이번엔 좀 괜찮아? 응, 많이 맛있어졌어. 고마워. 기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또한 그는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기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수가.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자기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안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자기 건강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모르겠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얼굴이 떠오르면 못 그러겠더라고. 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정수가.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다 알아.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응? 그날 이후로도 기훈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배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려 했고, 때로는 혼자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얼굴에 스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함께 갈까?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자기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기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기훈의 상담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상담 후 더 차분해 보였고,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기훈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아침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연어 샐러드야. 기훈은 고개를 들어 잠깐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난 밖에서 먹고 올게. 친구들과 아침 운동 약속이 있어서.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운동 잘하고 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훈의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실에서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기훈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우리 얘기 좀 할까? 기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요즘 우리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꽃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우리 노력했지만 역시 안 되는 걸까?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깃든 슬픔과 후회를 보며 저는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변할 수 없어. 그리고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말 속에 숨겨진 고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기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전 아내와 헤어진 이유도 비슷해. 우리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 나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고 그녀는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했지.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어. 그때는 그녀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 기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집에 쌓인 추억들을 정리하며 한동안 울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기훈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훈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들고 기훈의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집안에 남겨진 기훈의 향기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방을 둘러보며 가슴 속에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압박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지만 이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훈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운동을 하며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훈 씨, 요즘도 헬스장에서 매일 보이더라고요. 젊은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이웃의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제 삶과 무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의 향연에 매료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황혼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이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황혼의 불꽃은 사그라들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붓꽃 아래에서 그 사람을 만난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황혼의 욕망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감정이 제 인생을 마지막까지 불태울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일부 황혼의 불꽃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 오른쪽 상단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붓꽃 아래에서 피어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붓꽃 아래 피어난 사라.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69이 되었지요. 기훈 씨와의 격정적인 사랑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강렬한 불꽃을 피웠지만 결국 덧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감정이었을 뿐,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과 상실감이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문득 그리움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와 자책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천천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뜰에 핀 붓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심어놓은 붓꽃은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붓꽃을 가꾸는 일은 제게 소소한 행복이자 위로였습니다. 그 꽃들을 보며 저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느꼈고 조금씩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늘 넉넉지 못한 살림에 쫓겨 마음 한켠에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붓을 쥐는 순간 잊고 지냈던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예술혼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풍경, 꽃,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그리며 캔버스 위에 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첫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서며 가벼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면서도 낯선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수채화 강좌를 맡게 된 김현우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현우 선생님의 짙은 눈썹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탄탄한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모습이 다소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 인상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현우 선생님은 수강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꼼꼼히 지도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다가왔을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붓꽃의 섬세한 꽃잎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현우 선생님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그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났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현우 선생님이 저를 유독 자주 살펴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관심이 단순한 지도 이상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정숙 씨, 붓꽃을 정말 잘 표현하셨네요. 어느 날 현우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며 나지막이 감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제가 수줍게 대답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흐르는 듯 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현우 선생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채화 강좌가 거듭될수록 저는 현우 선생님의 가르침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의 섬세한 붓터치와 색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재능만큼이나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이번 주말에 붓꽃 축제가 열리는데 함께 스케치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훈 씨와의 추억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현우 선생님과의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아 결국 수락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 형형색색의 붓꽃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아 능숙한 솜씨로 붓꽃을 그려나갔습니다. 그의 붓터치는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캔버스 위에는 곧 생생한 붓꽃이 피어났습니다. 정숙 씨의 그림에는 붓꽃의 섬세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삶의 깊이까지 느껴지는군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림을 통해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붓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우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현우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선생님은 제 걱정을 뿌리치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제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 선생님의 따뜻함과 강인함 뒤에 숨겨진 취약함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 선생님의 수업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섬세한 분놀림, 그리고 가끔 저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조차 제 눈에는 멋져 보였고 그의 강인한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비록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관계였지만 저는 점점 현우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도 저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은
마치 붓꽃처럼 아름답고 섬세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현우 선생님의 건강 문제와 제 마음의 준비 부족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의 붓꽃은 조금씩 더 선명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저는 그의 삶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70년 평생을 예술에 헌신한 순수 예술가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밖에 몰랐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캔버스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죠. 현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연애도 몇 번 해봤죠. 하지만 결국엔 다들 떠나갔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우 씨는 과거의 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더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의 집을 청소하던 중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현우 씨와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사진을 보자 급히 손을 뻗어 가져갔습니다. 죄송해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봐서. 저는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숙 씨.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에겐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 하지만 20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잃었죠.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의 고독함이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삶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림에만 몰두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작품들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붓꽃 그림들은 단순한 꽃의 아름다움을 넘어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 이후 현우 씨는 가끔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그가 말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갑자기 수채화 강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도 없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 씨의 집 문을 두드리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현우 씨, 저예요. 정숙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우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병인은 어디 갔어요? 현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저는 망설임 없이 현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현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현우 씨의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우 씨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69세, 저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딸 미나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미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편치 않았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남자를 간병한다고. 등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동정심일까? 하지만 현우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이런 어려움들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며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토록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요. 현우 씨의 이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날들이었지만 현우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현우 씨의 몸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을 닦아내는 순간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길이 멈췄고 그 순간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 현우 씨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 빠져들면서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간 현우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현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 씨, 저도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의 병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현우 씨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있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은 제게 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이와 건강을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오래 비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의 정숙과 현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기 봐. 정숙 씨야. 현우 선생님이랑 사귄대.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야. 간병인이 환자랑 사귀는 거 아닌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현우 씨를 좋아하는 다른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정숙 씨, 당신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현우 선생님 인생 망치지 마세요. 간병인 주제에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 씨도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현우 씨는 더 이상 문화센터에서 재능 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저 역시 수채화 강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나가지 않게 되자 현우 씨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 씨, 오늘은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매일 그를 위로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걷는 동안 현우 씨는 주변의 풍경을 스케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뎌졌고 붓을 쥐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정숙 씨,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현우 씨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악화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현우 씨,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친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정숙 씨,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삶의 마지막을 이토록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숙 씨, 내가 살아온 70년 중 당신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가장 빛나고 의미 있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붓꽃이에요. 당신이 있어 내 마지막 그림이 이토록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어요. 현우 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그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 씨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우 씨의 장례식 날,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붓꽃이 만발한 들판 위로 석양이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 붓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석양의 빛은 따뜻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우 씨와 함께한 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가 제게 남긴 사랑과 삶의 지혜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현우 씨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어떤 나이에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우 씨가 제게 보여준 사랑과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림처럼 우리의 사랑은 붓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가 석양과 함께 저물어 갔지만 그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우리는 함께 더 아름다운 붓꽃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붓꽃 아래 피어난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곳에서 멈춘 줄 알았던 제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붓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세요. 그 말처럼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피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지난 이야기를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을 눌러 먼저 시청하고 오세요. 이제 붓꽃의 재탄생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붓꽃의 재탄생. 제 삶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의 장례식 이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현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현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붓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의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의 집에 들어선 저는 그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현우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가 그동안 완성하지 못한 수많은 작품의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붓꽃 들판, 석양이 지는 바다, 그리고 제 초상화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꿈, 이 그림들을 완성하는 것.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현우의 미완성 작품들을 제가 완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제 실력은 현우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 현우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화실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유품 중 발견한 미완성 그림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붓을 들자 현우와의 추억이 물감처럼 번졌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꿈을 이어갈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캔버스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맞나요? 미술학교 입학 첫날 젊은 학생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학생이에요. 놀란 표정들 사이로 저는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우 씨의 미완성 작품들을 보며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화가의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었죠. 정말 이 나이에 미술학교에 가도 될까?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붓에 손이 익숙하지 않았고 젊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고 미술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을 향한 열정이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딸 미나가 제 노력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나의 말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제 도전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저는 미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분명 튀어 보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학생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우리 반 맞아? 모르겠어. 혹시 교수님 어머니 아닐까? 그들의 수군거림에 잠시 주춤했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당당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첫 과제로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을 때 옆자리 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붓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붓을 건넸고 그 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자화상을 본 후 그의 표정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잘 그리시네요. 그 말에 주변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컸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료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열정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몸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현우 씨의 영감을 가슴에 품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딸 미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미나였지만 제가 열정을 다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술 용품을 사드릴게요. 좋은 걸로 사용하세요. 미나는 제게 고급 수채화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모델이 되어줄게요. 할머니의 그림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술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면 미나가 직접 저를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열심히 배우고 오세요.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저는 나이를 잊은 채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미술학교에서 만난 노교수 김재현, 현우의 옛 동료였습니다. 현우의 작품을 완성하신다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제가 이 미술학교에 오게 된 것도 재현 씨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현우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재현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현우의 꿈을 이어가려는 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재현 씨는 저의 예술의 길을 돕겠다고 나섰고 그의 도움으로 저는 이 미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예술에 헌신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와는 달리 재현 씨는 오래전 이혼한 후 혼자 사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재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림 그리는데 방해되는 것도 없고. 재현 씨는 농담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재현 씨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후배 화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재현 씨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우리는 함께 현우 씨의 미완성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 부분의 색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고 재현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네요. 정숙 씨의 눈은 정말 특별해요. 현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고
재현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재현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자주 제 의견을 물어왔고 가끔은 제 그림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붓을 떨어뜨렸을 때 재현 씨가 재빨리 주워 건네주며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따뜻함과 그의 눈빛에서 저는 그가 저를 향해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그림에는 현우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만의 독특한 색채가 있죠. 재현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지도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우와 재현, 두 사람의 과거는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함께 그림을 배우며 꿈을 키웠고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는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경랑 속에서 그들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그리며 시대의 아픔을 화폭에 담았고 재현은 순수한 예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멀어졌다가 나이 들어 다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현우는 늘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때론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작품을 빛나게 만들었죠. 재현 씨의 말에서 현우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재현 씨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역시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지 못한 채 미묘한 설렘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술학교에서의 수업이 거듭될수록 저는 재현 씨의 가르침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의 섬세한 붓터치와 색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재능만큼이나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지식의 깊이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재현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력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로드 자전거를 타고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는 모습, 집에서 정성스레 가꾸는 다육식물들,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열정까지. 그의 다채로운 관심사와 활기찬 모습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수업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미술 서적을 읽기도 하고 캠퍼스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 이 에케베리아가 당신과 닮았어요.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재현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리에 대한 공통 관심사도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재현 씨는 이탈리아 요리를 특히 좋아했고 저는 한식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 다음에 제가 만든 파스타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재현 씨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현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이 교차했습니다.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맡기며 저는 그의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 재현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재현 씨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와 닿았고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붓꽃이에요. 재현 씨의 속삭임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랑이 마침내 꽃피웠고 그 순간 저는 나이도 시간도 잊은 채 오직 재현 씨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재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잠깐만요. 제 심장이. 재현 씨는 즉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약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심장약을 꺼내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온 덕분에 증상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 씨. 이제 괜찮아요. 그동안 잘 관리해 왔거든요. 재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사랑을 나눠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했고, 그것이 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재현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안전함과 행복을 느꼈고, 제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난 붓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관계 덕분에 저는 심장 걱정 없이 재현 씨와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이와 건강의 한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교감으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현우 씨의 유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재현 씨도 저를 돕겠다며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우 씨의 미완성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정숙 씨, 이 붓꽃 그림에서 현우 선생님의 마지막 터치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나머지를 완성해야 해요. 재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의 붓터치를 따라가며 우리는 조금씩 그의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시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갤러리에서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전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갤러리에서 거절당한 날 밤, 재현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포기하면 현우 선생님의 꿈도 여기서 멈추게 돼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 다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재현 씨의 조언을 따라 제 완성작 몇 점을 들고 갤러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갤러리 주인의 눈에 들어 전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와, 이 그림들 정말 놀랍네요.
현우 선생님의 영혼과 정숙 씨의 감성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우 씨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제 감정과 경험이 그림 속에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시회 소식이 퍼지자 처음에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의 다른 강사들과 수강생들, 심지어 저를 비난했던 이웃들까지 전시회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의 사랑과 열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몰랐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지지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전시회 준비는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고, 저는 현우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 씨의 미완성 작품과 제가 완성한 그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붓꽃의 재탄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관람객들이었지만 작품을 본 후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현우 씨와 제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0대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랑과 예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전시회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현우 씨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용기와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 미술평론가의 말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전시회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품 판매도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작품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가에 팔렸습니다. 특히 현우 씨와 제가 함께 작업한 마지막 붓꽃 시리즈는 경매에 붙여져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진정한 사랑과 예술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지닌 작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의 성공으로 저는 갑자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우 씨와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예술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우 씨가 바랐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 현우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현우 씨,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붓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갤러리를 둘러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현우 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 나이 70에 시작한 이 도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재현 씨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앞으로도 함께 많은 붓꽃을 피워낼 수 있겠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꿈을 꾼다는 것에 대해. 제 인생의 붓꽃은 아직 한창 피어나는 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갤러리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시작과 함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